2026년 1월 25일 중국 공산당은 조용히 그러나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군사위 부주석 장유샤,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절리, 이 두 사람이 단 하루 만에 동시에 숙청됐습니다. 잠깐요? 중앙군사위 부주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 중국 군대 넘버2입니다. 시진핑 바로 아래 군 전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참모장과 함께.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같은 날 정격 해임되고 체포된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사전 신호 없이.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2년 이후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PLA 고위 장교가 숙청되거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CSIS,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추적할 정도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 중인 상장급 인사가 단 4명. 중국군 수뇌부가 사실상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7년 21차 당대회까지 18개월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진핑이 처음 반부패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세상은 이렇게 봤습니다. 군 기강을 잡으려는 거다. 부패한 장성들을 솎아내는 거다.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군대 솔직히 말해 부패가 심했거든요. 로켓군, 중국의 핵미사일 부대입니다. 이 부대의 전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2023년 한꺼번에 숙청됐을 때 나온 혐의가 뭔지 아십니까? 미사일 연료통에 물을 채웠다는 겁니다. 진짜 미사일 연료 대신 물을 넣고 군납 비용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숙청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진핑 자신이 직접 발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잡혀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장유샤를 보세요. 그는 시진핑이 직접 키운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의 궁원 장악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숙청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시진핑의 권력이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것.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자를 수 있다는 신호. 두 번째, 시진핑이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숙청할수록 자기 사람이 줄어드는 악순환. ASPI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경험보다 충성심이 인사기준에서 더 무겁게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잘하는 사람보다 충성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2026년 전인데 중국 최고 입법기관의 결원이 113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빼면 시진핑 집권 이후 최대 규모예요. 의원 자리가 113개나 비어있다는 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숙청됐거나 조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적 생활에서 사실상 사라진 상장급 인사만 약 20명.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공식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이쯤에서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군 수뇌부가 이렇게 텅 비어버리면 중국 군대는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겁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 30년 고성장의 기적. 그런데 지금 그 기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GDP 성장률 목표 아십니까? 4.5에서 5%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1990년대 초 이래 최저 수준이에요. 그 시절 중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천안문 사태 직후 서방의 제재를 받으며 경제가 흔들리던 때입니다. 그때 수준으로 성장 목표를 낮춰 잡은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IMF, OECD, 세계은행 이 세 기관이 일제히 그 목표도 달성 못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IMF는 4.5%, OECD와 세계은행은 4.4%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정부 목표 최하단에 겨우 걸치거나 아예 미달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붕괴.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대 30%까지 추정됩니다. 그 시장이 사실상 죽었습니다. 헝다, 비구이위안 같은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그 충격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두 번째, 내수 부진. 청년 실업률이 2026년 2월 기준 16.1%입니다. 10명 중 1명 반이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비가 안 되니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기업이 힘드니 또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입니다.
세 번째, 미중 무역 전쟁. 이건 단순한 관세 싸움이 아닙니다. 기술 자체를 끊어내는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어요. 전망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2030년까지 미중 양자 무역이 2017년 이전 대비 50%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절반 이하로.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가 나쁠 때 좀 버티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성장 모델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부동산으로 먹고 살던 경제가 끝났는데 그 대안인 제조업 기술 자립 모델은 아직 충분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공백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중국이 그래도 세계 2위잖아. 좀 흔들린다고 무너지겠어?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심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958년에서 1962년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 농업국가 중국을 단숨에 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역사상 최악의 인재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경제 실패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마오쩌둥이 결국 국가주석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 지도자가 경제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1971년 린비아오 사건. 린비아오는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지명됐던 인물입니다. 당시 중국 군부 실세 마오쩌둥 다음에 2인자였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다 추락해 죽었습니다. 현재 장유샤 숙청과 구조가 얼마나 비슷한지 느껴지시나요? 군부 핵심 2인자의 갑작스러운 몰락,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 마오쩌둥 시대에는 실패하면 물러나는 제도적 안전판이 있었습니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은 2018년 3월 헌법에서 국가주석 사면님 제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패해도 물러날 경로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연착륙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어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시진핑 본인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지금 중국이 밖에서 받는 압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중국에 못 팝니다. ASML의 반도체 장비, 중국에 못 팝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 먹거리인 AI, 첨단 제조업의 핵심 부품을 못 구한다는 얘기거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히토류를 무기로 꺼내 들었어요. 히토류가 뭔지 아십니까?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중국이 쥐고 있어요. 이걸 수출 통제하겠다고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이 맞불 전략이 효과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서방 공급망에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방이 중국 의존도를 더 빠르게 줄이는 명분이 돼요. 오히려 디커플링을 가속화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만 문제가 얹힙니다. 2027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해가 PLA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입니다. 시진핑은 이 시점을 군사 현대화 완성 목표 시점으로 공언해 왔습니다. ASPI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PLA는 대만 임무를 위한 상당한 군사 역량을 향후 18개월 내에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군 수뇌부가 텅 비어 있고 미사일 연료통에 물을 채운 부패 사건이 터졌고 상장급 인사 20명이 공적 생활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상태의 군대가 실제로 대만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역량은 있지만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 자체가 또 다른 위험입니다. 섣부른 판단, 잘못된 신호 해석, 예상치 못한 충돌. 불안정한 군대가 가장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진핑 다음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은 역사적으로 항상 후계자를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덩샤오핑은 장쩌민을 키웠고 장쩌민은 후진타오를 키웠고 후진타오는 시진핑을 키웠어요. 10년씩 세대 교체가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라인이 완전히 끊겼어요. 왜요? 숙청 때문입니다.
차기 지도자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들이 하나씩 사라졌거든요. 마식루이 정치국 위원 실종 상태입니다. 부국급 고관들이 연쇄적으로 낙마했습니다. 2027년 21차 당대회에서는 1964년에서 1974년생 간부들이 새 중앙위원회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시진핑 다음을 이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학자들은 독재자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권력을 혼자 다 쥐면 위협이 될 만한 2인자가 자라지 못합니다. 2인자가 없으니 후계자가 없어요. 후계자가 없으니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시스템이 불안정하니 더 강하게 통제하려 하고 더 강하게 통제하면 더 많은 숙청이 일어납니다. 이 악순환이 지금 중국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역사적 비교를 하나 더 드릴게요. 1989년 천안문 사태 직전, 그때 중국은 어땠습니까? 경제 불만이 들끓었고 지도부 내부에서 자오쯔양과 리펑이 노선 갈등을 벌이고 있었어요. 경제 위기 더하기 내부 권력 투쟁 더하기 사회 불만, 딱 지금 중국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어요. 당시에는 그나마 집단 지도 체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구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시진핑 1인 체제에서 실패의 책임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이게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자, 2027년 21차 당대회. 지금으로부터 약 18개월 뒤입니다. 이 당대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A, 시진핑의 완전한 승리. 군부를 완전히 재편하고 충성스러운 새 인물들로 중앙군사위를 채웁니다. 경제 문제는 외부 압력 탓으로 돌리며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해 내부 결속을 유지해요. 2027년을 넘기고 사실상 종신 집권 체제를 굳힙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B, 관리된 후퇴. 시진핑이 2027년 당대회에서 국가주석직은 유지하되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일부 위임하는 형태로 권력을 분산합니다. 체면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방식이에요. 시나리오 C, 엘리트 내부 압력, 경제 악화와 군부 혼란이 계속되면 당 내부 원로와 태자당, 혁명 원로들의 자제들, 이 물밑에서 압력을 행사합니다. 시나리오 D, 예상치 못한 충격.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거나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표면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2027년 당대회 자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 지금 시점에서 단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2027년 중국은 지금과 분명히 다른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본 적이 있다에는 감각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1966년 문화대혁명,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숙청했습니다. 군의 이념 충성을 강요했어요. 그 결과 중국군의 전투력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1969년 소련과의 국경 분쟁, 1979년 베트남 전쟁에서 중국군이 얼마나 형편없이 싸웠는지 아십니까? 경험 있는 장군들이 다 숙청된 군대는 싸울 수 없습니다. 지금 PLA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은 폐쇄적인 농업 국가였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세계 경제에 깊숙이 연결된 제조업 강국이에요. 불안정이 중국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그 충격파가 전 세계로 퍼집니다. 공급망이 흔들리고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지정학적 계산이 전부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중국 내부 권력 게임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진핑이 처한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더 강하게 잡을수록 더 많은 것이 빠져나간다. 군부를 장악하려고 숙청을 반복할수록 군의 실제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만 뽑으려 할수록 유능한 사람이 자리를 못 잡습니다. 후계자를 키우지 않으려 할수록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임기 제한을 없앨수록 실패했을 때 물러날 경로가 사라집니다. 이걸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위주의 시스템의 자기 파괴적 논리, 권력을 혼자 주면 줄수록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마오쩌둥도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문화대혁명은 그의 권력을 지키려는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사회 전체를 10년간 마비시켰어요.
스탈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숙청으로 군부를 장악했지만 그 결과 히틀러가 쳐들어왔을 때 소련군은 초반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경험 있는 장군들이 다 죽어 있었거든요. 역사는 이 패턴의 결말을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7년을 향해 카운트다운이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부에서는 2022년 이후 100명 이상이 숙청됐고 현재 정상 직무를 수행 중인 상장이 단 4명입니다. 경제는 1990년대 초 이래 최저 성장률 목표를 잡았고 청년 실업률 16.1%가 사회 불만의 뇌관이 됐습니다. 국제 환경에서는 미중 기술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2030년까지 양자 무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후계자가 없고 연착륙 경로가 없고 실패를 나눌 집단 지도 체제도 없습니다. 4개의 도화선에 모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2027년 당대회를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A. 시진핑이 이 모든 위기를 통제하고 2027년 당대회도 완벽하게 장악한다. B. 군부 불안정과 경제 압박이 겹치면서 2027년 당대회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긴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과소평가는 금물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복합 위기의 구조는 과거와 다릅니다. 도화선 4개가 동시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대만 해협 시나리오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